그러면 이제 노사관계 발전 과정을 미시 경제학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중상주의였죠. 중상주의에서 중농주의로 갔죠. 이제 처음에 이제 상업주의가 되겠죠. 상업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중시하게 되겠죠. 농업을 중시한 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금융자본주의 내지는 독점 자본주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혼합 자본주의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미시 경제학적 관점은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완화적 노사관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그리고 민주적 노사관계 이렇게 이루어졌죠. 반면에 이제 거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중상주의, 중농주의,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이러한 흐름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사관계 발전 과정에 대해서 미시 경제학적 관점, 그 다음에 거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정리되셨죠? 이거 메모에 두시고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 다 정리되셨죠? 그럼 이것도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민주적 노사관계 여러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무장 무장 휴전형이 되겠죠. 무장 휴전형. 첫 번째 무장 휴전형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노사관계가 힘과 힘의 대립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장 휴전형 내용을 보시면요,
노사 분규 기간 동안에 단체 교섭을 통해 투쟁의 강도를 조절 위해서 휴영 상태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단체 교섭을 투쟁의 억제 수단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단체 교섭을 투쟁하는데 억제 수단으로 인식을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무장 휴전형 노사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을 보면요. 제일 처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은 자본주의 사회를 필요하고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투쟁하는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양측이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사조화형이 나오죠. 노사조화형은 무장 휴전형이다. 그 다음에 노사협력형의 중간 형태가 된다. 그래서 노사조화형 같은 경우에는 노사 쌍방은 대립되어도 상호 이익을 서로 양보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이 노사조화형 노사관계이다.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대립되어도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다는 형태. 이것이 노사조화형 노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파업을 부정하지 않고 노사 쌍방이 타협한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사조합 형태. 이것이 노사조합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조합형 형태에서는 단체 교섭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은 공동을 이제 토의하게 된 거죠. 공동 토의.
공동 투일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노사 쌍방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협조하게 된 거죠. 노사 간의 상호 협조. 이것이 두 번째 노사 조화형이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사 협력형 나오죠. 노사 협력형. 노사 협력형은요. 자본주의 국가의 최상의 노사 협력 관계라고 보게 된 거죠. 이때가 노사 협력형 노사 관계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의 최상의 노사 협력 관계. 그래서 이때가 이제 민주적인 노사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적인 노사 관계 특징이 1대1 대등형이었죠. 그래서 1대1 대등형 노사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1대1 대등한 노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노사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사 협력형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프린트에 있는 내용 보세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생산성 향상과 능률 증진을 위해 일심 동체가 되는 형태, 이것이 노사 협력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사 협력형 노사 관계에서는 유무형 노조 혜택에 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사 협력형에서는 노사 쌍방이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능률을 증진시켜야 되겠죠. 능률 증진. 그리고 장애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문제 해결 그리고 능률 증진,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 이것이 노사 협력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면 대결형이 나오죠. 정면 대결형 같은 경우에는 중진국이나 개도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형태를 띈다. 이것이 네 번째 정면 대결형 노사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 다 정리되셨나요? 여기 잠깐 여기 있는 내용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 노동자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결형에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체 교섭을 공부하죠. 단체 교섭 거부. 그 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 노동행위 발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환경계약이 있죠. 환경계약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행동이 가격하죠. 행동이 가격하고 그러니까 파업 강도를 강화시키는 형태. 이것이 네 번째 정면 대결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정면 대결하는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이 나오죠.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은 산업평화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책 주제가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되겠죠. 산업평화적 노사관계. 그래서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노사협력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 밀즈 교수가 나오죠. 하버드대 밀즈 교수가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사 쌍방은 서로가 이미 정해진 체제를 신뢰성 있게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 노사 쌍방은 상호관계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그다음 네 번째, 노사의 상호관계 순효과가 소비자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노사 쌍방의 협력과 조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과 기업 번영 그리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산업평화적 노사 협력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사 합의형이 나오죠. 노사 합의형, 노사 관계. 이거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올려야 되겠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파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무파업. 그리고 무쟁의 선언. 쟁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 조정 책임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노사 합의형 노사 관계는요. 노사 합의형 노사 관계는 노사 민정, 그러니까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민간 그리고 정부 이렇게 사회 협력형 노사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노사 합의형 노사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사 관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42쪽 보세요. 42쪽 3장 42쪽 42쪽에 보시면 이제 제 3장 나오죠. 3장 세계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재형태, 그러니까 모든 형태가 되겠죠. 제 1절 보시면 세계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 역사적 발전 과정은 43쪽에 나와 있죠. 그림 3-1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1단계는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 두 번째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3단계 완화적 노사관계, 네 번째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5단계 민주적 노사관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43쪽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제 1단계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가 나오죠.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 첫 번째 줄 19세기 중기까지 존재했죠. 19세기 중반까지 존재하였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줄 기업의 경영은 소유자에 의한 경영의 단계이다. 그래서 이때 자본 전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고 자본을 생산 양식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전제적 경영 관리 도구로 취급받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두 줄 아래에 보세요. 두 줄 아래에 보시면 자본가의 절대 명령과 근로자의 복종 그리고 종속의 관계였죠. 여기에서 이제 근로자의 인간적 요소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 다음에 44쪽 44쪽의 두 번째 문단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대립적 또는 주종 관계가 존속되었다. 그 다음에 2단계 보세요. 2단계 보시면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첫 번째 줄 19세기 중기까지 나타났죠. 19세기 중기에 나타났다.
두 번째 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점차 발전되어 가고 정차 근로자도 증대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복리후생시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즉 은혜적 보답이라는 온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점증하는 경영관리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였다. 이때가 온정주의적 노사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5조 3단계 완화적 노사관계가 되는 거죠. 완화적 노사관계는요, 첫 번째 줄 자본의 전제적 지배 방식에서 점차 완화되어 합리주의의 생성이 시작되었다. 계속 보시면 노사 간의 온정적 가족주의가 토착화되어가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온정적 가족주의가 점차 발전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19세기 말기가 되겠죠. 19세기 말. 그럼 이제 세 줄 아래에 보세요. 세 줄 아래에 보시면 이제 경영관리법 나오죠. 관리적 관리법. 그래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이 되겠죠.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페이올은 근대적 경영관리의 등장. 그래서 완화적 노사관계는 아까 경영 합리화가 기업 경영의 중심 과제로 나타나게 된 시기이다. 경영 합리화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동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의 정착, 그리고 전문화, 그리고 숙련화, 그리고 사회화가 실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근대적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거 밑줄 긋지 마시고, 이러한 노동력의 대가로서 이제 집중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직종의 전문화로 인해서 직업별 노동조합이 생성되었다. 거기서 직업별 노동조합이 생성되었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기업은 과학적 관리법의 도입으로 자본 전제적 방식이 완화되어 경영 합리화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로 의미가 매우 깊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는요, 네 번째 줄 1917년 되겠죠. 1917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이 시기의 특징 나오죠. 이 시기의 특징은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양대 계급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대립과 격화된 계급 투쟁으로 인해서 노동운동은 개별 기업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고용 조건은 오직 노동자의 투쟁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노동자의 투쟁적 실력 대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결정 둘러싼 대립적 투쟁이 매우 강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아래에 보세요. 두 줄 아래에 보시면 즉 나오죠. 즉 노동자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공장을 접수하여 경영하는 노사분규의 한 형태인 생산관리 방식이 성행했던 시기이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되겠죠. 5단계는 민주적 노사관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1930년대 나오죠.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 이후 각국 정부는 노사관계에 더욱 개입하였다. 그래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밑에 줄에 각국 정부는 노사관계에 더욱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줄 보시면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보육성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다음에 47조
제일 위에 보시면 전형적인 예가 나오죠. 전형적인 예로서 단체 교섭 제도로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타났다.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 여기에서 노사관계 나오죠. 여기에서 노사관계는 종래의 종속관계나